자, 현대차 미국에서 투싼 18만 대 리콜 기사가 떴습니다. 화재 우려 야외 주차를 당부하는 기사가 떴어요. 8만 대면 작은 대수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엘란트라,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아반떼죠. 미국에서는 엘란트라 이름으로 파는데 지난 2월 불과 몇 달 전에도 43만 대가 리콜이 떴어요. 마찬가지로 엔진 화재 우려라고 했고요. 여기서도 투싼 18만 대가 화재 우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간 리콜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상 수리 또는 비공식적인 수리를 진행합니다. 무상 수리도 아니고. 코나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리를 가면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공지를 안 해요. 현대에서는. 분명히 현재까지 투싼이 약 10대가량이 화재가 난 것들에 의한 문제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관리, 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리콜은커녕 무상 수리 공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나 오너들이 다른 수리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방문을 하면 비공식적으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다고 해요. 과연 미국에서 배터리 관리의 문제로 화재가 났을 때도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궁금했는데 미국에서 화재 관련해서 18만 대 리콜, 아반떼가 43만 대가 리콜이 있었는데 가만 내용을 보니 투싼 같은 경우 ABS의 결함으로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부식에 의한 합선이 우려된다. 부식에 의한 합선으로 화재. 우리나라에서는 주행 중에 화재가 나고 엔진 오일이 줄어들어서 엔진이 눌어붙고 피스톤이 뻥 뚫고 나가고 커넥팅 로드가 부러지고 개지랄 연병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도 리콜은커녕 무상 수리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데 ABS가 작동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부식이 됐을 때 합선이 될까봐 엔진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이 없는 그냥 합선도 아니고 부식이 돼가지고 합선이 되려면 도대체 차가 얼마나 악조건에서 얼마나 개차반으로 방치가 돼 있어야 부식이 돼서 합선이 될까요? 현대자동차는 제가 줄곧 얘기했지만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차를 판매하고요. 미국보다 판매 수익이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현대자동차가 지금의 자리에 간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차를 많이 사줬기 때문이지 얘네들이 결코 차를 잘 만들었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타 브랜드를 상대로 싸워서 이겨갖고 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엘란트라도 전기 단락으로 인한 엔진 화재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막 불나고 엔진 오일 없어지고 미션 안 들어가고 뭐 어떻게 되고 해도 필요 없어. 여기서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리콜이에요. 그것도 43만 대나. 한 대당 리콜할 때 리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현대자동차한테 북미 시장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미국 국민은 소비자고 대한민국 국민은 호구죠. 미국에서 카니발 엔진 차별하던데 중국에 이번에 들어가는 팰리세이드 엔진을 또 차별을 해요. 미국과 중국에는 MPI 엔진 안정적이고 불도 안 나고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죠. 한국에서는 불 잘 나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GDI 엔진이 들어갑니다. 수출형 중국에는 하만카돈 오디오를 집어넣고 국내에는 하만카돈보다 질이 떨어지는 크렐 오디오를 집어넣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도 팰리세이드가 생산이 되지만 굳이 관세 13.5%를 따로 부과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팰리세이드를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겠대요. 국내 소비자들한테 차 팔면서 문제점들 다 찾아내고 국내 소비자들 이의 제기하고 항의하는 거 다 쌩까고 품질 보완 다 해서 엔진은 GDI 엔진은 불날 것 같고 빵꾸 날 것 같고 오일 먹을 것 같으니까 국내 소비자들한테 재고 쓰라고 하고 미국하고 중국에는 MPI 엔진을 넣어서 딱. 도대체 현대는 자국민은 그냥 개돼지입니까? 국토부 장관님께서 국토부에서 현토부가 돼가지고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다 눈 감아주고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자가 인증도 현대가 지가 해서 지가 알았다고 이상 없으면 국토부에다 보고하고 우리 이거 팔게요. 국토부에서 차를 가져다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없으니까 현대가 자가 인증해서 우리가 인증했고 우리가 문제 없으니까 우리는 판매할게요. 서면 보고 끝.
근데 국토부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입차들은 자기네가 직접 검사를 하죠. 앉으셔서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모르겠는데 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좀먹고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디젤 엔진을 가서 좀 보시라고요. 왜 자국민을 상대로 막된 말로 생체 실험을 하는지 국토부 장관님께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네? 국토부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자, 이쪽으로 가서 대기업에서의 협찬 리뷰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써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캠핑카 시장에서 캠핑카들 리뷰를 하는 리뷰어들이 많은데 그들이 대여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 협찬과 대여는 되게 다른 말이에요. 대여는 내가 돈을 주고 그 물건을 빌릴 때 대여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빌렸으니까. 빌리는 걸 대여라고 하죠. 자, 현대자동차의 산타페나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을 리뷰어가 대여를 해서 리뷰를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에서 돈 주면 차 빌려줍니까? 현대자동차가 언제부터 렌트카 서비스 했어요? 기아자동차랑? 지들이 갖고 있는 신차예요. 현대자동차에 가서 돈 줄 테니까 야 리뷰차 좀 줘봐. 그럼 대여해줘요? 안 해줘요.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산타페나 카니발을 리뷰어, 인플루언서한테 차를 줬다라는 건 대가와 조건이 있는 거죠. 대가는 뭐겠어요? 일정 부분의 조회수 노출. 대가는 뭐겠어요? 조건이 붙었으니까 대가는 뭐가 있어? 돈이 됐던 뭐가 됐던 지원을 하죠. 대기업에서 그냥 공짜로 일 시키면 일합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대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말장난이죠. 인플루언서 뜻이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조회수와 구독자, 추천을 받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시청자를 상대로, 구독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죠. 협찬을 돈 주고 받았던, 다른 조건을 받았던, 협찬을 받았다는 건 대기업의 이 제품을 대기업의 입장에서 빨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싫으면 지가 거절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갖고 대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대여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자체가 또 한 번 시청자를 기만하고 시청자를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돈을 받고 어떠한 대가를 받고 협찬을 받고 진행하면서 대여라고 말하면서 뻔뻔하게 시청자들한테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거짓말은 끝이 없어요. 한 번 거짓말한 걸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이 거짓말이 이제 진실이 돼요. 너무나 당당합니다. 뻔뻔해요. 누가 물어보면 대놓고 승질을 내요. 정당한 거를 왜 의심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질문할 수 있고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소비자입니다. 시청자고. 너 이거 현대에서 받은 거 맞는데 왜 대여라고 쓰냐? 대여는 돈 주고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입금한 거 보여줘봐. 얼마 기간 동안 빌리기로 했는지 보여줘봐. 모르죠? 또 장부 조작해갖고 또 할지.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현대에서 차를 다 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빌린다라고 하면. 그들이 쓰는 거 있죠. 샵 현대차, 샵 광고, 샵 카스타그램. 나는 이 카스타그램을 쓰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고 봐요. 카스타그램. 도대체 뭡니까? 카스타그램.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산타페 결함, GV80 결함, G80 결함. 방금 내가 영상 시작 전에 누가 그랬죠? 불량과 결함은 다른 거라고. 산타페 불량 결함 많고요. GV80 불량 결함 많고요. G80 불량 결함 많고요. 펠리세이드 불량 결함 많고요. 그랜저, K7, 소란토, 카니발 불량 결함 많고 아반떼도 많아요. 최근에 나오는 오토포스트나 인사케나 여러 인플루언서들이나 깨어있는 언론을 다루는 곳에서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과거에는 동호회에서 사람들이 일심동체로 움직여가지고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서 보배드림의 글을 게시하고 현대자동차 인터넷 대응팀에 항의를 하고 서신을 보내고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꿔갔어요. 언젠가부터 동호회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2, 3년 전이에요. 큰 법인회사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동호회가 운영이 됩니다. 카페직이랑
운영자가 순수하게 그 차를 좋아서 그 차가 좋아서 카페를 만든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카페를 만듭니다. 그리고 카메라 동호회가 됐던 등산 동호회가 됐던 얼뚱한 동호회 시청자 아니 구독자 수나 가입자가 10만 명이 넘는 동호회를 법인회사에서 돈 주고 사요. 그리고 그 동호회를 투싼 동호회로 바꿔버립니다. 그 안에 있던 10만 명은 졸지에 자기 카페가 투싼 동호회로 바뀌어요. 자기는 원래 등산 동호회였는데 몰라요. 왜? 카페 활동을 안 하니까.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1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는 신형 투싼 동호회예요. 사람들이 동호회를 가입하려고 검색을 하면 투싼 동호회가 떴는데 신형인데 가입자가 10만 명이나 있어. 우와 여기 대박이다. 가입해. 하지만 실제 활동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인터넷 대응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동호회를 만든 법인회사 직원들이 하고 있죠.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동호회를 꾸려나갈까요? 그 동호회는 수익이 모자랄 때 누구한테 지원을 받을까요? 동호회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처음부터 설립 목적이 틀린데 설립 목적이 딴 데 있는데 동호회가 뭔데요? 동호회를 왜 만들어요? 어떤 법인회사가 돈 벌려고 만드는 게 동호회입니까? 그게 무슨 동호회예요? 사업이지? 동호회는 말 그대로 우리들끼리 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3355 모여서 정보를 교류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이렇게 해야 동호회 아닙니까? 근데 동호회가 맨 물건 팔아먹고 뭐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동호회를 만들어요. 그러니 동호회가 돌아가겠냐고. 그래서 저는 산타페, 결함, GV80, G80, 팰리세이드, 그랜저, 캐시블, 소렌토, 카니발, 아반떼 등등 모든 것들이 요새 이러니까 차라리 노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투명한 오너가 투명하게 오너들을 위하게 운영되는 동호회 카페를 네이버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크게 토탈 자동차 동호회 카페를 만들고요.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국산차는 차종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각 방에 방장과 부방장을 두고 제가 토탈 관리를 해서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박병희 명장님과 인싸K 등등을 다 동호회 활동에서 활동하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직접 교류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모여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국토부에 이의 제기를 하고 더 많아지면 한라봉법도 입법을 하고 이걸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불이익과 현대자동차의 인터넷 대응팀과 돈을 벌기 위한 법인회사의 동호회, 이들한테 속고 말하고 싶고 억울해도 표출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끼리 모여서 하자라는 거죠. 리뷰 진행하고 라이브하고 뭐하고 시간 없지만 이것만큼은 바로 진행할게요. 바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동차 동호회 또는 일반 동호회를 운영한 유경험자분들, 카페지기를 했던 분들 제 카톡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동호회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모든 것들을 아주 투명하게 해서 카페지기 분들이 본인 직업에 여기서 활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수적인 수입, 이런 부분도 다 투명하게 가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그동안은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동호회에다가 광고를 하고 물건을 팔고 있는데 요새는 동호회에서 자체 생산을 다 해요. 그분들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광고하고 물건을 팔 수 있게, 옛날에 진짜 동호회처럼 순수했던 그 동호회를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누군가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 노사장이 다 일일이 다 까발릴 테니까 우리 다시 우리가 잃었던 것을 되찾자라는 거죠. 그들이 뭔데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와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을 지들 맘대로 조작하고 지들 입맛에 맞게 뿌려가냐 이거죠.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못 봐주겠어요. 이 리뷰 시장에서 제가 2년 동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들, 노사장이 바른 말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들의 만행이 이제 곧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사장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하나씩 제가 다 밝히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칠판에서 떠들었어요. 더 이상 못 봐주겠습니다. 이들의 하는 행위가 너무나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다 돌려놔야겠다.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가겠습니다.